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이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이렇게 팔자세입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다시 1230원대로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하기는 또 어렵고 기관은 어제는 그래도 샀는데 오늘은 계속 파네요. 일단 이럴 거라면 어제 왜 그렇게 사줬는지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게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 시장도 사실은 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그래도 장기적으로 뭐 상승 랠리가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의 데드캣 바운스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환율에 따른 역시나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일적으로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이제 나스닥 시장이 오늘 휴장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또 급격하게 밀렸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방향성을 두고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은 고민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서 빠진다라기보다는 매수세가 좀 실종이 돼서 흘러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보여줬던 급락 대비해서는 그래도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의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는 낮긴 나아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낮긴 낮지만 그래도 지금은 계속 눈치 보기를 하다 보니까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이렇게 팔자세,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무슨 종목들을 담느냐 한번 지켜봤더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저희가 이야기했던 어제 픽 종목이었죠. 현대미포조선을 지금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조선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 테마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리오프닝 수혜주, 또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매매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CJCGV와 제이콘텐트리가 만났습니다. 그만 앞서서 제이콘텐트리가 나왔는데 네.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뜨겁잖아요. 아마 오늘 아침부터 이 두 종목 여기에 포함을 한다면 쇼박스 혹은 유 이러한 기업도 오늘 하루 종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CJ CGV 제이콘텐트리를 갖고 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생소하지만 그래도 많이 다루지 않는 종목을 좀 뽑아보려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들 외에 지금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 없었다. 그래서 저도 한번 CJ CGV 제이콘텐트리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종목이 제일 낫다, 어느 종목이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CJ CGV 제이콘텐트리의 비교를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 다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종목을 픽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태성 팀장님이 픽해 오셨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제이콘텐트리입니다. OTT? 일단은 CJ CGV와 제이콘텐트리는 조금은 방향성이 다르죠. 그쵸. CJ CGV는 아무래도 제이콘텐트리 같은 업체들이 만든 작품을 상영을 하는 영화관의 이제 매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영화관에서도 음식료를 이제 섭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함께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일단은 CJ CGV를 비롯해서 영화관 뭐 코로나19가 해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처럼 많이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그 기간 2년 반에서 3년 동안 이 소비자들이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영화를 가서 이제 보려고 하는 작품들도 요새는 이 OTT 업체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영화관에 가서 보시는 영화 관람객 수가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는 네.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음식료를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이 관람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뭐 제이콘텐트리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뭐 그중에서 저는 제이콘텐트리 당연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수혜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죠. 거의 뭐 1년 반, 2년 동안 지금 리오프닝 관련한 수혜를 받아왔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오늘 테마와 같이 엮이면서 올라왔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관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기존의 OTT 콘텐츠는 계속해서 만들면서 그리고 영화 콘텐츠까지도 이제 같이 만들어 냈을 때는 충분히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J 콘텐츠의 현재 위치에서 한번 매력적이게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제작까지의 역량을 보유한 J 콘텐츠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뭐 J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목표가를 7만 원을 제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사실 이제 J 콘텐츠는 조금 차트를 길게 봐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라가면 뭐 고민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고민이 없는데 만약에 박스권 하단인 5만 원이라는 가격대 혹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4만 8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아요. 한번 큰 시세를 냈고 박스를 치면서 횡보를 하다가 상단이 아닌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만 8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 콘텐츠의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만 8천 원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무엇일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한미사이언스와 JVM이 만났습니다. JVM은 오늘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이기도 하면서 그쵸.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뭐 한미사이언스와 JVM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가 JVM인데 결국 제가 오늘 시장에서는 JVM에 대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오면서 이 JVM을 가지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까지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라는 기업의 가치까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시장에서는 JVM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JVM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JVM을 가지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냐 아니면 자회사냐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한미사이언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JVM이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정확하고 사실 이제 JVM 같은 경우에는 수급파이터 시간에 올해 1분기 초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산업도 그렇고 리오프닝 피부 미용도 그렇고 지금 이 제약 쪽도 그렇고 장비주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장비주들. 그러니까 장비주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제품을 하나 팔면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AS를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술 수출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임상을 통과를 하면 엄청나게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헤비하다라는 거. 하지만 이러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를 하나 판다 그래서 이 기업이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뭐 하나를 못 판다 그래서 엄청나게 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팔고 계속해서 이제 케어를 하다 보면 소모품이라든지 AS 쪽으로의 탄탄한 매출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JVM도 물론 좋지만 그 JVM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 기술력,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JVM은 장비 쪽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한미사이언스는 그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JVM을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은 더 저는 넓은 시야로 보면 한미사이언스에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서 앵커님이 이제 가장 정확하게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실제 투자를 한다면 사실 JVM 지금 위치 정말 부담되죠.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한미사이언스는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편안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좋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JV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난 상황이지만 한미사이언스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것.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조금 지루했던 흐름의 변화를 좀 가지고 오는 그러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미사이언스 오늘 종가 가격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오늘 1차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왜냐면 오늘도 나스닥이 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도 과감하게 매수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1차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정이 나오면 2차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다음에요.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는 짧게는 55,000원을 말씀드리지만 55,000원이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6만 원까지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조금은 타이트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55,000원, 손절가는 42,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후장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 우리 김태성 팀장님께서 픽해 오셨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송원산업 한번 리뷰 그렇죠. 듣고 가볼게요. 네. 그때 24,350원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26,000원대를 돌파했더라고요. 네, 일단 뭐 그때 당시에 드렸던 목표가까지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조금 더 남아 있고 저는 송원산업과 같은 이 석유화학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보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 만큼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목표가가 달성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보유해 보시는 전략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린 플러스입니다. 제 옷 색깔과 좀 비슷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그린 플러스라 그래서 스마트팜과 관련한 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그린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팜 관련 테마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뭐 원자재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팜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막 유리 온실,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진 이러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장소,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알루미늄 샷시라 그래요. 그런데 또 자회사가 알루미늄 시공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타 다른 기업들보다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고효율적인 지금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충분히 2분기, 3분기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린 플러스의 주가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그린 플러스였고요. 또 지난주에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뭐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한번 추세가 고정이 되면 굉장히 쭉 천천히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지수의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다시 한번 여기서 거래량만 동반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목표가 2만 원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권의 하단이 이탈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린 플러스 목표가 2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4,000원이라는 점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의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